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령아이,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 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난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자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른바 유령 아동이 숨지는 일은 반복된 지 오래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며 그중 1%의 조사로 밝혀진 아동의 죽음만 벌써 3명째입니다. 병원과 시설 밖 가정에 있는 아동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 각지에 최대 2만 명이 미등록 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 아이들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 유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도 지자체나 기관에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국가의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가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하는 출생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을 어겨도 처벌은 미약한데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도 5만 원에 불과해 강제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이름 등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익명출산제라고도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은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출산통보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지자체에 출생통보를 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의무라는 겁니다. 이러한 출생통보제가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여야 합의로 지난 28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의료계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음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음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겼습니다. 또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년 내 같이 도입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출생 등록은 모든 기본권의 시작입니다. 늦게나마 실행하는 만큼 법에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빈틈없이 살펴야 합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